서커바이러스와 마이코플라즈마를 한 병에 포실리스 PCVM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정치권도 받아들이고 교육계가 받아들이고 야 우리 급식을 채식으로 바꾸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다 들어와서 진짜 정착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음모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파민사이트라는 인터넷 뉴스와 농장 식탁까지라는 잡지사 편집장을 맡고 있는 김재민입니다. 이제 2016년도에 이제 몇 분들하고 이제 같이 참관을 할 때는 신문은 많다. 신문은 많고 대신 우리 이제 언론계가 좀 깊이 있는 제안이나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잡지를 한번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시장 상황을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당시에 이제 농축유통신문으로 이제 이직을 하면서 편집장을 했는데 편집장을 하니까 이제 일반적인 보도를 제가 이제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오피니언이라고 해서 주장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쓰긴 했는데 신문이라는 매체의 속성상 이제 그게 이제 한계가 좀 있어서 잡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보통 잡지는 요새 좀 보는 잡지라고 그래요. 이게 좀 대충 이렇게 보는 잡지인데 저희는 좀 컨셉을 읽는 잡지를 만들어 보자. 읽어야 되는 잡지. 그래서 약간 깊이 있는 잡지를 좀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해서 만들었고요. 이제 종이 매체의 한계가 좀 있잖아요. 이게 전달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은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하자. 이렇게 해서 2017년도에 만든 것 같아요. 인터넷을 만들어서 이제 같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일들을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전 축산학과를 나와서 사실은 지금 농장을 해보려고 좀 했었다가 졸업하고 나서 이제 부모님이 사회생활을 좀 해보고서 오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의견을 주셔갖고 이제 그 언론사에 좀 지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고교 시절 때부터 글 쓰는 거를 좀 좋아하고 읽는 걸 좋아해서 뭐 이쪽으로 좀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20대 때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글을 그냥 막상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했던 거는 그러면은 잡지사나 신문사를 들어가 보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다른 분야도 도전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력이 축산학이니까 국문과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안 돼서 농업지로 한번 가보자. 농업지에 도전했는데 그때 이제 발을 들여놓게 됐죠. 그 이후에 다시 농장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뭐 또 구제역도 발생하고 여러 상황들이 있어서 2006년도 이후로는 계속해서 이제 언론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돈 버는 쪽으로 생각하면은 사실은 뭐 언론사는 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사실은 뭐 농담 삼아 제가 그때 이제 낙농목장을 계속했으면 뭐 지부장 정도로 하고 있지 않겠냐 이런 농담을 좀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좀 뭐 애정도 생기고 또 이제 그 많이 보고 공부했던 것들을 좀 더 알려주는 그 차원에서 뭐 계속해서 좀 이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해도 이제 온실가스 감축 국가 계획에 축산업이 들어가는 있는데 축산업에 감축 내용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처음으로 축산업에 감축 계획이 들어갑니다. 뭐 17점 몇 프로인가 줄이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서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줄이겠다는 게 처음 들어간 거죠. 저는 이제 그 이면에 아까 말한 채식주의자들 그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 공격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온 것 같고 또 하나는 간접적인 규제인데 교육청들이 이제 채식의 날을 운영하고 있어요. 모든 교육청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내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채식만 하는 게 아니라 채식 교육도 시켜요. 그래서 축산업이나 이런 것들 문제 있다 이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요게 음모론이 있는 거예요. 요 메커니즘. 왜냐하면 뉴질랜드도 농업이 1등이고 덴마크, 뭐 네덜란드, 유럽에서 이제 농업이 좀 강한 국가들은 다 농업이 1등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 농업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거의 꼴찌에 가깝고 3% 돼요. 농업 부분이. 근데 축산 부분이 한 전체에서 1.4%밖에 안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 이제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건지 이제 해외를 사대주의가 있는 건지 그 해외에서 하는 걸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잘못하면은 해외에서 하고 있는 이 환경 정책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니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겠구나. 인벤토리를 보면 거의 꼴찌라고 했잖아요. 축산업이 1.4%니까 안 보이는 거죠, 이 정도면은. 그럼 그 내용을, 그 인벤토리 내용을 알고 있는 환경부 직원들은 알 거 아니에요. 1.4%야. 우리는 에너지가 1등이니까 80몇 %니까 에너지를 석탄 발전 중단해야 돼. 이건 맞는데 같이 하면서 채식을 권장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권장해봤자 뭐 기후변화가 바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정치권들도
받아들이고 교육계가 받아들이고 교육계가 받아들이니까 할 수 있는 거 제일 쉬운 거, 야 우리 급식을 채식으로 바꾸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다 들어와서 진짜 정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간접적인 규제를 들어오고, 또 하나는 축산업의 이미지를 손상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채식주의자들이 만든 거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이게 재밌는 건데, 축산업이 이제 온실가스 많이 배출한다는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언뜻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그러다가 이제 2016년인가 17년도 1월 초에 이제 퇴근하면서 라디오를 딱 틀었는데, CBS 이제 정광용 씨가 진행하는 프로에서 이제 인터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 재미없는데 딴 거 들어야 되는데, 오늘은 축산 얘기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축산 얘기? 누가 나오지? 축산에서 나올 사람이 없는데 하더니 황윤 씨라는 분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할까 먹을까라는 책을 썼어요. 그분이 이제 돼지 관련 다큐를 한번 찍고, 사랑할까 먹을까라는 책을 이제 다큐에 못 담은 걸 책으로 내서, 이제 그게 12월 그 전년도 12월 말에 나왔는데 1월 4일인가 3일에 5일쯤인가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된 거예요, 라디오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45분 동안 축산업을 저주에 가까운 말을 막 쏟아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이제 뭐 항생제 얘기, 뭐 온실가스 얘기, 구제역 같은 거, 뭐 살처분 얘기, 뭐 살처분에 투입됐던 사람들이 뭐 트라우마, 별별 얘기 다 했는데, 그거를 그 다음날 가니까 이제 CBS가 노컷 뉴스에 올려놨더라고요. 아이에게 항생제 고기를 먹이시겠습니까? 라는 게 제목이었어요. 너무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당신이 자녀에게 항생제 고기를 먹이시겠습니까? 라는 인터뷰에 붙이는 주석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그 발언을 다 분석해서, 이제 제가 제 기준으로 반박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 이제 반박하는 걸 썼어요. 너무 열받아서. 근데 뭐 우리 거 많이 안 보잖아요. 뭐 농업기관 보니까 거기는 이제 몇십만 명이 들은 거고, 저는 뭐 그때 한 1000몇 명 봤더라고요, 그거를. 그러고 있다가 그 대통령이 그 책을 읽었다는 보도가 뜬 거예요. 대통령께서 사랑할까 먹을까를 읽었다. 그리고 이제 메시지가, 모든 사람이 이제 채식을 할 수 없지만 공장형 축산이 농장형 축산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라는 논평을 낸 거예요. 그 대변인이었는데, 그 국회의원들 김의겸 씨, 그 메시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썼죠. 또 대통령이 이 책을 읽었다. 그래서 의미를 부여해줘. 대통령이 이 책을 읽었다는 거는 메시지다. 우리나라 축산 정책을 동물복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정책으로 나는 이제 읽고서 그 보도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달에 이제 3월호를 준비하면서 이제 기자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비건이나 동물복지가 지금 부각이 되는 것 같으니 그걸 한번 우리 특집으로 다뤄보자. 나눴죠. 누군 동물복지 하라고 그러고, 뭐 누군 채식 산업에 대해서 딱 했는데, 우연치 않게 페이스북에 딱 보니까 그 채식 산업에 대한 그 세미나를 연다는 거예요. 농림부가 주최하고 지금 농업진흥원인가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거기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담당하는 기자분들한테, 야, 얘 특별하게 취재할 필요 없고 여기 가서 여기를 취재해라. 그냥 발표도 하고 뭐 사례 발표 뭐 4명 나오니까 산업은 여기 발표하면 뭐 비건 식품 하시는 분들 하고 했는데, 황윤 씨가 기조 강연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황윤 씨가 축산업을 또 이렇게 공격하는 얘기를 할 수 있으니 녹음을 다 해놔라 했는데, 방송에서 했던 내용을 똑같이 했다고 보고가 온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더 세, 방송보다. 왜냐면 방송은 여러 명이 듣는 거니까 이제 정제되는데, 여기는 비건 산업 한다는 사람 모여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센 게 발언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도를 했죠. 처음으로 보도를 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인데 비건 식품부로 바꿔라, 이름을. 그런 식으로 이제 일반 기사 쓰고 제가 이제 칼럼을 하나 썼죠. 그리고 이제 축산단체에 싹 뿌렸죠. 난리가 났어요, 축산단체들이. 가뜩이나 기분 나쁜데 농림부에서 세미나까지 주최해서 뭐 일반 회사가 한 것도 아니고 축산진흥을 해야 되는데 난리가 나서, 막 나중에는 그 농업진흥원이죠, 축산 그때는 실용화재단인데 홈페이지에다가 사과문까지 게시를 했어요. 하고서 이제 끝났죠. 끝났는데 이제 그쪽 그 황윤 씨가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또 이제 우리 제소를 한 거예요. 자기 명예가 실추됐다고. 또 그걸 또 뭐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장장 1월 4일쯤 시작돼서 6월쯤 끝났어요. 중재했는데 저희가 이긴 했는데, 야, 저 사람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저 내용은 참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많은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걔네가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걸 한번 다 뒤져보자 해서 이제 근거로 들었던 것들을 다 이제 한번 찾아갖고, 어떤 건 번역도 하고 소개하고 요약하고 해서 또 저희가 또 책을 냈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은 엄청난 음모가 좀 있는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2가지 음모. 하나는
축산식품 환경위해설, 온실가스 주범위해설, 환경위해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축산식품 건강위해설. 축산식품이 건강에 나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 정부가 만든 게 아니라, 환경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만든 게 아니라 세습주의자들이 만들었다. 어떻게 만들었냐? 남의 나라에서 해야 될 환경운동 사례를 갖고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똑같다고 얘기하면서 반복적으로 계속 떠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언론도 보도해주고, 언론이 보도하니까 정치인들도 정책으로 만들어보고, 교육계에서는 급식을 바꿔보고, 이렇게 좀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뭐 축산업계가 좀 피해보고 있는 거고, 뭐 저도 이제 식유 소비 트렌드를 이제 대한민국 돼지산업사 책을 쓰면서 한번 쭉 리뷰를 해보고, 최근에 오늘도 지금 그 관련 특집을 좀 쓰다 나왔는데, 삼겹살을 뭐 언제부터 먹었냐, 많이 먹었냐, 소고기는 어떻게 먹고, 어떻게 뭐 이런 트렌드가 있긴 있는데, 뭐 최근의 트렌드로 얘기한다 그러면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돈을 안 쓰는 쪽으로 소비자들이 좀 행동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큰 그 육광업체들을 몇 군데다가 이제 소 쪽 같은 경우 물어보니까 거래처가 많이 없어졌대요. 거래처가 많이 없어지고, 주문량이 이제 빈도수가 뭐 일주일에 한 번 주문했으면 2주에 한 번 주문, 이런 식으로 빈도수도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뭐 맛있게 먹고 뭐 고급스럽게 먹고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넘어서는 거는 그런 것들을 억누르는 경제 상황이 지금 약간 심각하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정책에 의해서 소비가 왔다 갔다 하더라. 그래서 이제 김영란법, 저도 몰랐는데 김영란법이 딱 그 시작이 됐을 때가 한 2006년, 7년인데 그때 진짜 소비가 위축이 되더라고요. 김영란법 때문에. 해서 그러니까 소비 그 생산량은 똑같죠. 추세대로 가는데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르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비가 줄었다고 얘기하는 건데, 김영란법 영향을 받더라, 축산물은. 그리고 김영란법이 개정됐을 때 확 올라가고, 또 개정됐을 때 확 올라가고, 이런 거 보면서 야, 이게 축산물이 어떤 개인의 기호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런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많이 움직이고, 최근에 한우 같은 경우가 이제 공급량 많아서 되게 안 좋았는데, 근데 올해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김영란법을 또 개정했어요, 그 타이밍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 사항이 지금은 어떤 뭐 개인의 기호나 어떤 트렌드나 이런 사항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한데, 정책까지 맞물려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영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새롭게 보고 있는 거 아니고 이제 전에부터 보고 있는데 좀 유통이 낙후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낙후돼 있다는 거는 투자를 안 한다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생산 중심으로 좀 돼 있거든요,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왜 그런가 이제 생각해 봤더니, 관련 인적 자원들, 교육 프로그램들이 다 생산 쪽으로 다 돼 있어요. 축산학과도 그렇고 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서 생산 쪽만 얘기하고 생산 쪽만 계속 발전을 시켜온 거예요. 근데 또 한 축인 유통이나 가공 쪽 측면은 그거를 좀 배우는 거 가르치는 데가 없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갖고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상태로는 최적화돼 있는 거예요. 더 나빠진 거 아니야. 최적화돼 있는데 좋게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좋게 가야 되려면 인적 자원도 더 좋은 사람이 좀 들어가야 되고, 교육 프로그램도 생겨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유통에 대한 오해도 많고 불만도 많고, 산업을 또 이제 더 좋게 이끌 수도 있는데 이끌지 못하고 정체돼 있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의 농업이나 축산업은 가공이나 유통이 얼만큼 혁신이 될 것이냐로 저는 이제 판가름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콘텐츠를 저희가 만드는 거잖아요. 이제 콘텐츠 산업이 2000년대 디지털화가 되면서 거의 다 어려워졌어요. 영화도 어려워지고, 음반도 어려워지고, 도서시장도 어려워지고, 다 어려워졌는데, 영화나 드라마나 음악은 디지털화 되면서 저작권을 받아내는 방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20년 전에 노래를 했던 분도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책을 쓰신 분들이 20년 전에 썼어요. 보통 되면 이제 폐간이 되겠죠. 근데 어디 도서관 같은 데 꽂혀 있잖아요. 그 꽂혀 있는 그 책이 누가 본다고 해서 저자한테 전혀 돈이 가지 않아요. 또 이제 새로운 책을 쓰거나 영화를 만드신 분들이 그걸 보고 모티브가 돼서 뭐 만들어도 저작권료 같은 게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생성형 AI가 이제 활성화가 돼서
이제 기자들이나 작가들이나 뭐 신문사나 언론사나 이런 분들이 생산하는 그 데이터들이나 콘텐츠를 이용하게 되면 쉐어하는 그 시대가 이제 빨리 와야 좋은 언론사, 좋은 작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간 신문이든 전문 신문이든 전부 다 지금 그 수익 기반을 찾지 못해갖고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수익 기반이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져서 좋은 콘텐츠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저희가 이제 회사 만들 때 했던 얘기가, 더 이상 그 우리가 할 얘기가 없으면 잡지를 좀 폐간하자. 그러니까 이제 한번 생긴 매체들은 뭐 30년 전통, 40년 전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오래가면 좋겠지만 우리는 다른 쪽으로 보도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서 더 이상 보도할 게 없다고 느껴지면 과감하게 우리 잡지 같은 경우는 폐간하는 걸로, 접는 거를 목표를 하고 있는데 8년이 됐어요, 올해. 그래서 이제 뭐 몇 년 더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잡지를 폐간하는 게 목표입니다.